매년 붕어빵 가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손님도 많고 맨날 줄 서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없어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노점에 대한 신고 아니면 원재료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붕어빵 가게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붕어빵 노점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사실 제가 2년 동안 노점을 운영했었거든요. 2012년도부터 동대문에서 2년 정도 노점을 열어가지고 호떡도 팔아보고 핸드폰 케이스도 팔아보고 키링, 캐릭터 상품 등등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장사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왜 장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점 장사를 접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노점을 폐업하면서 배운 것들이 제가 지금 크진 않지만 연매출 20억 정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다고 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노점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지만 장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붕어빵 노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객단가입니다. 붕어빵은 객단가가 어때요? 객단가가 낮아요. 저는 처음에 노점 장사를 할 때 객단가가 낮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내가 몸은 좀 힘들지만 이미 수요가 많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박리담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객단가가 낮은 게 생각보다 치명적인 단점이 되더라고요. 뭐가 치명적이었냐면 시장에서 형성된 객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아무리 더해도 가격을 올리는데 딱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에 금 18K 골드를 막 바른다고 해서 한 개 5,000원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사죠. 붕어빵 한 개에 5,0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캐비어는 다르죠. 소갈비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소비자들이 붕어빵 노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맛있는 간식을 싸게 파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형성된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아무리 더해도 가격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어집니다. 밀가루, 팥 이런 게 매년 가격이 오르는데 붕어빵 가격은 천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밀가루 가격 오른 만큼 붕어빵 가격을 못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높일 수는 없고 마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재료를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단가가 낮으면 결국에 유통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통.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원재료를 싸게 받냐 이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원재료를 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대량으로 구매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을 누가 잘해요? 대기업. 대기업이 유통을 잘한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객단가가 좀 더 높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내가 뭔가 가치를 더해서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똑같이 장사하는데 어떤 상품은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는 호떡은 500원만 올려도 사람들이 막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은 어때요? 비싼데 좋아, 돈값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고마워하면서 사갑니다. 근데 붕어빵, 호떡 이런 건 어때요? 가격을 올리면 사가면서도 무슨 붕어빵이 한 개 1,000원이야 하면서 한마디 하고 사간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왕이면 고맙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붕어빵 노점이 점점 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객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세금입니다. 이런 기사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명동 노점 대대적 단속, 노점상 철거 등등.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기사들 보면 왜 열심히 사는 분들 생계를 위협하냐, 너무 불쌍하다, 좀 봐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노점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금. 우리가 노점에서 사 먹을 때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나요?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나요? 대부분 현금이죠.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점상들의 소득은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을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도 없겠죠.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 운영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바로 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해가는 업종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노점을 한 번에 다 없애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 노점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만 5,400개의 노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합법적인 노점이 1,8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600개가 불법 노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왜 붕어빵 노점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22살에 동대문에서 노점을 할 때는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노점 단속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있는데 막 못하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노점 사장님들이랑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아,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구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반대되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도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먼저 객단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객단가가 낮으면 원자재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매년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영업이익을 유지하려면 원재료를 싸게 받아야 되는데 싸게 받으려면 또 많이 사야 되니까 결국에는 자본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본 경쟁은 대기업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은 결국 국가 운영 시스템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영 시스템에 반하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특히 면세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숨기고 있는 사업들은 언젠가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한다면 시작부터 제대로 세금을 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노점을 대대적으로 이제 철거하면서 그 시기에 장사를 접게 됐는데요. 그때는 하루아침에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노점을 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사를 할 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지금 당장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객단가라는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뭐 물가 상승, 유통, 그리고 세금까지 제가 한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이템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가가 오르니까 가격을 올려도 보고 손님들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해보고 원가 낮추려고 대량 구매도 해보고 제조 공장 찾아가서 협상도 해보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잘 파는 사람들 단톡방이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장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소소한 장사 이야기도 나누고 저에게 질문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톡방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